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코덱스 ETF로 국가대표 라인업을 한번 짜봤습니다. 오늘은 공격수 편인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건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투자할 건지 내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제가 압축해서 3개로 설명시켜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키퍼 편도 있을 거고요. 미드필더 편이 아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버드 콜이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수는 인내심이 필요한 포지션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오늘 주요 핵심 포트폴리오가 바로 서학개미거든요. 서학개미의 움직임을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요. 엄청 가파르게 떨어지고요.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배당주, 변동폭도 별로 없고 배당도 성장한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늘 그랬듯이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빠질 때마다 잘 사서 평균 단가를 맞추고 난 이후에 시장이 대세 상승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 인내심이 매우 필요한 포지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것을 대부분의 미드필더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안정적인 어떤 중간을 형성한 다음에 공격적인 작은 시드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300억, 400억 뭐 이랬었거든요. 어느덧 2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보다 초과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흔히 S&P 500을 벤치마크 수익률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목표 수익률이 보통은 시장 수익률일 텐데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초과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20% 이상. 자, 베타라고 하는 것이 S&P 500이 얼마만큼 움직일 때, 1만큼 움직일 때 추가적인 이 ETF는 얼마나 움직이냐라는 건데 20%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변동성이며 뭐 고성장, 고위험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시장 상승할 때 강력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 빠질 때 잘 버텨야 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낙폭을 잘 감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핵심을 저기 적어놨고요. 단기 투자는요, 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길게 가면 무조건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하다가 결국 여기서 존버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밀면은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포트폴리오는요, 가장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인데 코덱스 서학개미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세 번째가 AI 소프트웨어 탑 10입니다. 하나씩 제가 공격수 3 포메이션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서학개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으로 살펴보면 흐름 자체가 아주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1년 반 동안 흐름상에서 여기서 샀다라고 한다면 무려 100%가 올랐습니다. 1억 투자했으면 2억이 되겠죠. ETF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인데, 포트폴리오는 엔비디아 20% 들어갔고요. 테슬라가 19% 들어갔습니다. 팔란티어를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9%나 들어갔거든요. 보시면 주요 종목 3개에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시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팔란티어가 중간에서 엄청 허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는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일정한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돌아가면서 이 11개의 산업 분류표를 살펴보면은, 자, 긱스 산업 분류표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특히나 우리 IT 들어가 있고요. 통신 서비스도 있습니다. 유틸리티나 부동산 11개의 섹터로 크게 분류를 해놓고 세부 산업을 또 다시 이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면서 여기에 많은 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미국 주식은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일주일 수익률은 기초 소재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로 보면은 테크놀로지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또 그 다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놓고 보면 다시 테크놀로지고요. 또 커뮤니케이션이고 산업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 놓고 보면은 기초 소재가 그리고 금융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시장의 주요 종목, 주요 섹터가 리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P 500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1년 놓고 보면 금융이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봤을 때 이런 ETF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서학개미의 주요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거 2가지가 바로 서학개미 가중 방식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결국 시장을 이끄는 트렌드다라는 건데,
일일이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샀더니 수급이 몰려있고 결국 시장을 이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투자자의 고민을 덜어줄 스마트한 대안이 인기 있는 미국 주식을 샀더니 수익률이 대박이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이나 뭐 ISA에서도 가능하니까 사실 오랫동안 투자하기에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절세 혜택은 뭐 당연히 좋은 혜택이지만 장기 투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ETF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컨셉은 알고 계시지만 또 사람 심리상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장기 투자하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 가장 좋아하는 종목 25개를 선정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P와 서학개미를 비교해보면 1주부터 뭐 3년까지 비교 대상이 있는데 1주는 S&P보다 밀릴 수 있습니다. 1개월 비슷하죠. 그렇지만 3개월 되면 확실하게 수익률이 갈리는 거고요. 연간으로도 뭐 더 밀렸지만 실제로 1년 놓고 보면은 이건 YTD는 이어 투 데이터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고요. 이건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수익률은 실제로 1년 캘린더 데이트로 보면은 33%대 12%인 거죠.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시장이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중기 투자만 한다라고 하면 S&P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이런 시장의 트렌드가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나머지 25개를 분산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투자할 수 있고 양자 컴퓨팅 투자하는 아이온큐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지금 매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다 투자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30% 넘게 올랐습니다.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테슬라,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팔란티어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모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S&P 500보다 분명히 좀 비슷한 흐름인데 상장을 잘 했어요. 4월달 관세 폭탄 이후에 상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가 매우 좋았다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빅테크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봇이겠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 빅테크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가 주요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ISRG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로봇으로 수술하는 다빈치 5의 주력입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수술하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구독형 서비스처럼 매일 부품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출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존과 알파벳, 그다음에 심볼틱, 그다음에 퀄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집중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 종목에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과는 다르게 잘 없는 그런 포인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요 빅테크 종목에 집중되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종목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도 사실 분산해서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다. 세 번째는 미국 AI 소프트웨어입니다. S&P 500과 AI 소프트웨어를 비교해보면 사실 S&P 500은 이제 IVV나 VOO, 스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을 투자하는 거고요. 코덱스 S&P 500이 동류를 이루고 있는 건데 500개에 투자하는 거죠. 얘는 10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압축 투자하는 거죠. 당연히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컨셉이 되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이 5G 우리가 옛날에 할 때 구리선 깔고 광랜 깔고 광케이블 깔고 나서 이제 통신 3사가 5G 산업을 일으킬 때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가 주력으로 작용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칩으로 지금 시스템을 다 깔아놨잖아요.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바로 오라클이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팔란티어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같은 거. 세일즈포스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이 돼서 저도 한번 사용해봤거든요. 흩어져 있는 엑셀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알아서 분류해 줍니다. 원하는 대로요. 되게 신기한 컨셉이었고요. 오라클은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세계 최강 오라클 시스템이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집도 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다 보니까 오라클의 위엄이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역시 많이 올랐고요. 이거는 제가 4월 달에 5월 2일이네요. 5월 2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11,500원인데도 주가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 자, 정리할 거는 단기와 장기를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었습니다만 또 중기로 봤을 때 24년 6월부터 한 중기 한 10개월, 11개월 되는 거죠. 그럼 S&P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흐름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꾸준히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면요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격수 편은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가 시드가 부족하다 혹은 S&P가 생각보다 재미없거나 내 포트폴리오에 S&P 500이 이미 있다 할 때 나스닥을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엣지 자산으로 들어가면서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죠. 어차피 시장이 오를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AS 소프트웨어는 현재 13,595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을 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거든요. 팔란티어가 코덱스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지금 와서 넣는 것이 아니라 미리 5월부터 들어갔고 1월부터 들어갔고 다 팔란티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덱스 ETF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 제 공격수 편, 다음 편은 미드필더 편이거든요. 한번 또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중에서 3개 정도만 고르려고 하고 있는데 재밌는 그림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불안하신 분들, ETF를 한번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공 공식을 알려주는 ETF 투자 백서 평점이 5점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속셀이나 팀플 그리고 포트폴리오 개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